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제가 작년 추석 연휴, 그때 9월 10일이죠. 그때 당시 선물 가격 49.6만에서 횡보하던 리튬 가격 대폭락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자세히 밝혔었죠. 현재 리튬 가격은 사진처럼 36.2만에서 폭락세가 현재 진행형으로 보입니다. 물론 작년 9월 10일 이후에 대략 2달 정도 더 올라서 고점은 11월 10일경 59.6만을 찍은 다음에 자유낙하하듯이 대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노즈 다이빙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아직 낙하산 펴지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저 리튬 가격 추가로 반토막 더 나서 18만 이하로 돌아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아, 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리튬아, 너는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공자를 낙제시켰던 놀자님 말씀입니다. 예, 참고로요, 니켈, 코발트 선물 가격세도 대폭락세입니다. 현재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재 3대 소재가 리튬, 니켈, 코발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튬의 공급과 수요를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급을 보면은 리튬 가격 오르면 리튬 공급 증가하게 되어 있죠. 그 전제가 뭐겠습니까? 리튬의 매장량은 풍부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리튬 매장량은 퉁쳐서 수요와 비교할 때 사실상 무한정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부터 리튬의 공급 탄력성 매우 크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각의 0.0017%가 리튬인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 아연, 구리, 텅스텐, 코발트보다는 약간 적고요. 주석이나 납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한마디로 리튬은 매우 풍부한 금속이다. 흙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다만 흙 속에 저 처박혀 있는 그거 주워 모으는 기술이 문제인데, 이거 주워 모으는 기술 최근 수년간 엄청 혁신됐지 않습니까? 예? 저 리튬 긁어 모으는 기술이 지금 엄청나다고요. 예, 지금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금 발전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리튬의 생산국은 미국, 칠레, 호주, 캐나다, 중국, 볼리비아의 그 우유니 사막, 또 저기 체코, 치노백 폐광 지역에서는 유럽 최대 리튬 매장이 지금 확인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체코의 치노백의 폐광 지역 누가 신경도 안 껐잖아요.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그런데 리튬 저게 지금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돈 찾아 헤매고 다니니까 저 폐광 지역에서 리튬까지 이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호주가 세계 최대 매장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또 최근에는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서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저 지역에서 전 세계 매장량의 70%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안건은 이겁니다. 리튬은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고 새로운 곳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겁니다. 왜? 돈이 되니까 자꾸 찾는다고요. 뭐 좀 지난 자료지만 2016년 자료 보면은 미국 리튬 매장량 미국에 있는 것만 690만 톤, 미국 이외에 전 세계에서 그 당시 발견된 게 한 4천만 톤. 그런데 그때 리튬 소비량 1년에 한 3만 8천 톤. 그래서 연간 사용량을 계속 늘어나서 그 당시에는 폭증하던 시기니까 10배로 늘어나도 2016년에 발견된 것만 해도 1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인데, 문제는 리튬 계속 그 이후에 새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닷속에는 얼마나 있을지 지금 계산도 안 해봤을 것 같고요. 지구 표면의 대략 75%를 바다가 덮고 있기 때문에 해저에 리튬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저에도 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닷물 그 자체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술이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 한국도 저 동해안 그 지역 이름이 동해시인가? 거기에 지금 공장이 있습니다. 플랜트. 바닷물에서 리튬 채취하려고.
또 중요한 것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앞으로 강조되게 되는데 이거 한마디로 리튬 공급 증가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리튬 공급하려는 투자가 현재 이미 왕창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그 설비 투자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앞으로 리튬 공급은 충분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 리튬 투자 상투자본가 아닌지 이거 주목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리튬에 대한 설비 투자, 정확하게는 하여튼 간에 투자의 정석은 뭡니까? 주식이든 아파트건 리튬 공장 그 설비건 뭐든지 상투에 사면은 모조리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리튬 수요를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 폭등은 왜 생겼는가? 리튬 수요는 급작스럽게 엄청 늘어나는데 공급 능력을 금방 이렇게 확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튬 매장이 없어서 매장량이 부족해서 공급 못하는 게 아니라 매장량은 충분한데 그거 찾아서 캐내서 공장 짓고 공급망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공급망 장애라는 게 광의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는 지난 수년간 팍팍팍 이게 엄청난 속도로 늘었는데 공급은 거기에 맞추지 못하니까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그 공급 능력이 충분히 확충되었고 앞으로 단기간에는 현재 준비 중인 그 설비들이 계속 가동을 순차적으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리튬 공급은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리튬 수요가 어떤 상투자본 분들의 희망처럼 리튬 수요가 계속 늘어가겠나 이겁니다.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리튬 수요는 앞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급속히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급속히. 그래서 리튬 가격은 추가로 반토막 밑으로 더 폭락할 거다. 뭐 이런 겁니다. 리튬의 대규모 수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전기차 아닙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하는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전기차 수요 증가가 지금부터는 유지되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반복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 부분은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 그 전기차 본질은 친환경차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파괴하는 주범 중에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배터리 만들고 그다음 전기차 껍데기 만들고 그다음에 몰고 다니는 이런 그 전생의 주기에서 발생하는 CO2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LIB, 리튬 이온 배터리, LIB 만들기 위해 코발트, 니켈, 리튬을 먼저 주워 모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림으로 제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 만들 때 배출되는 CO2는 전통적인 엔진차 만들 때 나오는 CO2보다도 2배 이상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몰고 다닐 때 문제는 충전하는 전기가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거라면은 석탄 전기라면은 그럼 저 전기차는 석탄차라고 봐야 하잖아요. 석탄 떼서 돌아다니는 거라고요. 석탄 떼면은 CO2 엄청 나오잖아요. 만약에 가스 발전한 전기, 즉 가스 전기로 충전한다면은 그 돌아다니는 전기차는 가스차라고 봐야 하잖아요. 가스를 태워도 CO2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충전하는 전기가 완전한 그린 전기가 아닌 한 전기차는 운행 중에도 기름차와 동일하게 CO2 배출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수력, 원자력, 석탄, 정유, 가스, 태양광, 풍력, 조력 등등등 이게 전부 다 발전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발전한 모든 전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평균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을 감안해서 그림으로 그린 거 보시면은 현재의 기름차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 운영 중에 발생하는 CO2가 현재의 기름차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운행 중에 CO2 배출 안 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사기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 담아두는 수단에 불과한데 말하자면은 엔진차의 연료통과 같은 것이고요. 만약에 그 연료통이 엄청 무겁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되겠죠. 또는
소풍 갈 때 점심밥 담아가는 도시락통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배터리는. 뭐 그게 전기 담아두는 거 아닙니까? 전기. 문제는 그 사진 보시는 것처럼 빈 도시락통이 너무나 무거워서 대략 한 400 내지 500kg 되는 빈 도시락통 그 들고 다니는 그런 소풍을 간다 할 때 그 신나는 소풍길이 결코 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리튬이온 배터리는 너무나 위험한 물건이어서 불의의 그 사고가 나버리면은 거의 뭐 폭발적 화재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이 급속하게 확대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상의 평범한 교통사고로 끝나버릴 거를 대참사로 이어져서 그냥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다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수십 층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제 앞으로 수백 대 전기차가 그 주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건 한두 대가 불타기 시작하면은 그거 다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너무 끔찍한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순차로 화재 나고 폭발하는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초대형 건물 전체가 지옥불에 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그 아파트건 업무용 건물이건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출입 금지시켜야 한다고 계속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상이 이전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용을 억제해야 할 그런 열등제라는 겁니다. 저거 열등제. 예? 우등제를 골랐어야지 왜 열등제를 이렇게 골랐습니까? 그건 완전히 당신들이 할 짓이지 천재들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지금 점차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영상이 있죠. 이전에 영상이. 그래서 건물 지하에 전기차 충전 설비 금지하는 그런 조례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체는 미래에도 매우 중요한 운송수단이지만 전기차 그 자체는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수요가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증가할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리튬 수요는 앞으로 급속히 감소하게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젊고 더 이쁜 여자가 자꾸 생기니까 그렇죠. 메모리의 적은 메모리입니다. 더 좋은 메모리, 더 싸게, 더 싸고 더 좋은 메모리 반도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의 적은 배터리라는 겁니다. 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한 배터리가 지금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결국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만간 전고체 배터리 나온다고 말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은 하여튼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는 전기차 추진 전력을 배터리가 아닌 전혀 다른 기술, 가령 무선 전력 전송 기술로 대체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 폭증 전망에 대한 반대 논리, 요거는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